인터넷이고 뉴스고 어딜 가나 ESG 경영이 떠들썩 거니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고? 환경, 사회, 지배구조 이것이 무엇인고 하니 다시 말해 쩐벌이와 상관없는 것에 큰 손들이 쩐을 조르르르르르르 부어주겠다는 것이었다. 그렇지. 저기 저 바다 건너 산을 넘어 구라파에서도 ESG 규제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하니 이것 참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는 재미난 얘기로구나. 각 기업들이 어떻게 ESG 경영을 꾸려나갈까 하고 그 속내를 좀 들여다보려 하는디. 앞에 이제 한 두 가지 주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하필 세 번째 주제는 또 머리까지 아파요. 저희도 이제 막 공부하고 있는 어떤 그런 주제입니다. 바로 ESG에 대한 부분을 점검을 하려 하고 있는데요. 뭐 요즘 많이 화두가 되는 이런 그 ESG에 대한 이슈 등이 우리 경제나 사회에 얼마나 많은 변화를 줄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거고 생소한 이슈이다 보니까 이게 앞으로 계속될 변화인 건가 아니면 그냥 반짝 등장한 이슈인가 사실 이런 구분부터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ESG 이 요소가 경제 그리고 우리 투자 환경에 바꿀 그 변화에 대해서 의견을 먼저 들어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관심을 갖고 투자해야 될 방향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좀 듣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부장님부터 최근에 ESG 관련돼서는 집중적으로 우리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관심을 둬야 되는 분야인지 그 의견부터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ESG 얘기할 때마다 먼저 서두에 꺼내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ESG 펀드도 나오고 뭐 ESG에 관련돼 가지고 투자한다라고 얘기들 많이 하고 있는데 명확하게 기준이 뭐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ESG고 그렇죠. 표준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되니까 사실은 명확하지는 않다. 이 얘기부터 먼저 항상 하면서 얘기를 시작을 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는 두 가지 측면에서 봅니다. 하나는 기본적으로 이 방향으로 가는 것은 맞다라는 거잖아요. 새로운 신기술이 나오면 최초에는 이게 될까? 모호하고 그런데 그렇죠. 이제 그게 서서히 스며들면서 어느 순간에 되면 사회에 이것이 정착이 되고 이제 그러면서 거기에 관련된 이제 주식의 환경이 바뀌고 그렇듯이 지금은 이제 초기의 단계에서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좀 약간 모호한 면이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공부하고 이 방향으로 갈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초기이고 모호하기 때문에 그냥 ESG라고 하지만 뭘 딱 집어서 투자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쉽게 우리가 골라낼 수 있는 것은 이에 있는 인바이먼트의 환경 관련된 것들은 이미 거기는 이제 시장에 뭐 테마로 나와 있으니까 거기 관련된 거에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거고요. G에서는 소위 그 주주 환원 정책들 실제로 우리나라는 굉장히 인색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바이백 자체로도 주가가 많이 오르니까 이런 문화가 정착이 되면서 그것이 투자의 한 문화가 될 것이다. 투자할 때 어떤 잣대로 이거 가는 것은 분명히 맞다. 이렇게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ESG 관련돼서는 공부를 좀 오히려 많이 하고 있는데 왜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고민하고 또 여러 아이디어를 얻으려 하느냐 사실 그런 것도 사실 고민을 많이 됐어요. 그런데 왜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나라는 것들을 스스로 질문을 해보니까 사회적 약자 그리고 소수의 의견을 들어주기 시작하면서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결국은 환경 문제도 사실 아무도 의식 안 하고 편하게 살 때는 그냥 모르고 지내왔었던 거죠. 특히 또 그 건강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것들이 못 사는 나라에서는 지적을 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 문제는 이제 선진국 쪽에서 야 니네들 때문에 지구가 병들어가잖아.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줘 보니까 이에 대해서 다루기 시작을 하게 된 거고 S 부분 같은 경우도 과연 자본주의 사회가 이렇게 양극화되면서 기득권층은 과연 이 사회에 어떤 공헌 활동을 하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그거를 얻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S라는 것들을 다루는 G란도 역시 마찬가지의 내용인 거죠. 이런 소수의 의견을 들어주는 과정에 대한 어떤 변화를 정상적인 흐름이라 봐야 될까? 정말 우리가 발전된 사회를 가기 위한 것들로만 볼 수 있는지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입장 정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하고 입장이 좀 다른 것이 일반 투자가들은 ESG가 무엇이냐라고 직접적으로 당면한 과제처럼 물어보진 않는다. 회사의 뭐 공시를 담당하는 사람이라든가 재무제표를 만드는 사람이라든가 회사의 정책을 개발하는 사람들, 경영진은 발등에 불 떨어졌죠. 왜 생겨났느냐를 생각해 보면 팬데믹 상황이라든가 미중
패권과도 연관지어서 생각해봐야 된다. 룰이 정해진 거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갈지 사회 전반에 걸쳐서 변화를 이끌어낼 만큼 견고하고 강하고 퍼니시먼트까지 줄 정도로가 될 것이냐 아직은 모르겠어요. 저희도. 그러나 변화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게 구체화된 개념이다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싶어요. 미국 사회, 소위 말하는 서구 선진 사회가 앙시앙 레짐이죠. 기득권에 도전을 하고 있는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커진 상대들에게 소위 말하는 사다리 걷어차기 비슷한 게 아니냐라고. 네, 나는 2층에 사는데 너네들은 2층으로 올라오지 말고 거기서 살아.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이해하고 싶고요. 에콜로지가 있지 않습니까? 엔바이러먼트 환경인데 인간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생활 주변에 그 환경을 볼 수 있는데 전체 생태계로 본다면 훨씬 더 큰 개념이거든요. 일반 생활 속에서 가지 않는 곳의 환경까지도 이제는 우리가 걱정하고 우려하고 더 악화되지 않게 준비해야 될 때가 온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엔바이러먼트는 에컬로지까지 확장되는 그런 개념인 것 같고 소셜 사회적 책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팬데믹 이후 정말 많은 돈이 시장에 풀렸지 않습니까? 유동성이 어마어마하게 공급됐는데 이 돈 다 어디로 가 있습니까? 이 사회를 이끌어가고 지켜가고 움직여가는 중산층 이하의 사람들에게 과연 낙수 효과처럼 들어와서 모두의 삶이 좀 나아지고 있나요? 그런 조짐들이 보일까요? 전혀 그렇지는 않죠. 예. 이제는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 선진 사회가 우리처럼 이 선진국에 들어왔다고 자평 타평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이제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도 투자를 해야 되겠고 정부와 기업이 투자하게 되면 가계에도 영향이 되겠죠. 모호하지만 결코 무시하면 안 되고 충분히 공부해야 되고 자리 잡는 과정까지 매우 신경을 써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다리 걸음차기라고 그 표현을 주셨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미국에서 유아산업에다가 공해가 너무 심하니 그걸 다른 데로 전이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자본으로 그냥 지배하고 또 그렇게 해서 갖고 일본 갖고 한국 갖고 중국 갖고 이래 했던 거잖아요. 중국은 지금 공해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놓고 이제 와서 자본으로 지배를 하다가 그거에 플러스로 이제 니네 공해 유발하니까 거기서 니네 물건 만드는 거에서 돈 더 내. 뭐 이런 개념으로 간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은 정말 냉혹하다는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들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직접 투자자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ESG 펀드가 있고 ESG에 관련된 기업들이 있는데 이 기업들은 어찌 생각해 보면 없던 게 생기면서 비용의 부분이 생기는 부분이 있거든요. 더 플러스 알파로 그 기업의 수익이 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투자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비용이 더 들어갔어요. 근데 그런 기업에 더 많이 투자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제품을 더 써줌으로써 그 기업이 더 이익이 나면 결국은 이게 성공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지는가를 앞으로 보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권혁자님 말씀하셨던 거에서 공감하는 부분이 새로운 룰을 만든다라는 거는 정말 격공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사다리 걷어차기나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저는 의견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사회가 발전하고 경제 파이가 커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는 뭔가 이제 표준과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은 확실해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우리가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구현을 하기 위해서 과연 이 자본주의 사회 그리고 중국이란 나라는 사회주의라는 다른 시스템을 갖고는 있지만 자본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큰 차이를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이 자본의 파이가 커지는 환경이 유지됐을 때 기업과 산업이 갖춰야 할 것들 이거를 약간 의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어떤 노력들이 있는데 저는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이게 자꾸 패권적인 전쟁과 이런 부분으로 몰고 가다 보니까 기싸움으로 변질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중국 입장으로도 야 우리도 환경 걱정하면서 이거 없애려고 준비 생각하고 있었어. 하고 있을 수 있는데 갑자기 미국이 나와서 중국은 이래야만 됩니다. 저래야만 됩니다. 이러면 갑자기 이제 들이받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측면이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또 그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표준을 누가 만드냐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표준을 예를 들어서 미국이라고 지칭하겠습니다. 미국이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만들어 놓고 하면은 나머지 국가들은 당연히 거기에 반감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표준에 다 따라가면서 살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다른 얘기를 좀 잠깐 드리면은
법인세 최저 한도를 만들자고 그렇죠. 한 것을 미국에서 연런장관이 하자 그러니까 그냥 다들 그렇죠. 그냥 뭐 싫던 좋던 하고 있는 그런 상황처럼 이 ESG에 관련된 여러 가지 항목마다의 표준을 보편적인 어떤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밀고 나가면 시장 안에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굉장히 곤란하다니까요. 그 예를 들어서 탄소 배출권이나 이런 탄소 중립 얘기만 가지고도 관련된 섹터나 테마나 이런 것들이 많이 움직이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하다가 아니야 더 늦어져 뭐 이러면은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하거든요. 근데 이런 게 약간 고민이긴 합니다, 사실. 고민이 되죠. 그런데 지구 전체를 놓고 봤을 때에는 누구도 이견은 없죠. 그렇죠. 가야만 되는 그렇죠. 길이죠. 어떤 하나의 큰 움직임이 시작될 때는 작은 모티브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티브는 인간 사회가 자정을 향해 가는 첫 번째 지구적인 합의의 시작. 우리 모두의 삶을 위해서 나가게 되는 아름다운 시작이다. 트렌드로 자리 잡아가는 상황인데 추구하는 방향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짧게 끝날 것 같지는 않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러지. 사실 ESG라는 요소가 너무 큰 얘기거든요. 투자의 마음가짐을 어떤 식으로 가져가는 것이 맞는지. 투자자분들은 그걸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주식시장 밖에서 투자의 개념이나 또는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또 다른 방향이 있겠죠. 스타트업 생태계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라는 의견을 MSG 형태로 좀 통과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유익한 정보 받아보셨다면 댓글로 이야기 판을 벌여보자. 좋다.